3월 31일, 일본 정부는 지진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12년 만에 난카이 트라프 거대 지진의 새로운 피해 예상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과 비슷한 규모인 진도 9.0급의 강진이 발생할 경우 쓰나미와 건물 붕괴 등의 여파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서 약 29만 8천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여러 요인이 작용하여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사망자 수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2013년의 예측에서는 사망자가 약 32만 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이후 내진 설비의 확충과 쓰나미 피난시설의 보강 등 대비책이 강화되면서 예상 사망자 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커져 270조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예측보다 피해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향후 일본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난카이 트라프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여러 개의 지각판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유라시아판, 북미판, 태평양판, 그리고 필리핀판까지 총 4개의 판이 서로 맞물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중 북미판이 왜 일본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북미판은 일본 인근에서 시작해 북극을 거쳐 북미 대륙까지 이어지는 판입니다. 이처럼 일본 주변은 여러 판들이 얽혀있는 지진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입니다. 이 판들의 충돌과 이동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강력한 지진이 자주 발생하며 후지산과 같은 활화산도 존재합니다. 후지산은 유라시아판, 북미판, 그리고 필리핀판이 만나는 3중점, 트리플 정크션에 위치해 있습니다. 3중점은 지각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지하에서 마그마가 쉽게 모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후지산과 같은 대형 화산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난카이 트라프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난카이 트라프는 일본 열도 남쪽 해저에 위치한 좁고 긴 골짜기 형태의 지형입니다. 판 구조적으로 보면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해저의 깊은 골짜기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난카이 트라프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다 속 골짜기의 깊이가 4,000m를 초과하면 이를 해구, 트렌치라고 부르며 4,000m 이하일 경우에는 해곡, 트라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난카이 트라프는 깊이가 상대적으로 얕은 해곡에 해당합니다. 이곳은 일본에서 발생하는 거대 지진의 주요 진원역으로 지진이 발생할 때 안반이 깨지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는 지역입니다. 난카이 트라프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보통 넓은 영역에서 안반이 한꺼번에 깨지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지역별로 나뉘어 개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난카이 트라프는 토카이, 토난카이, 난카이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의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연쇄적으로 강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난카이 트라프는 일본 정부와 지진학자들이 가장 주의 깊게 관찰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전체 안반이 한꺼번에 부서질 때 규모 9.0의 초거대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난카이 트라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대규모 지진은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카이 트라프 거대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난카이 트라프 거대 지진의 발생 확률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3년 당시 전문가들은 난카이 트라프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6,070%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이 수치가 7,0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70%라는 하한선이 제거되고 확률이 80%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초거대 지진이 이제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진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도달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위력은 얼마나 될까요? 지진의 규모는 1 증가할 때마다 방출되는 에너지가 약 32배씩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규모 6.0 지진의 에너지를 기준으로 1이라고 가정하면 규모 7.0 지진은 32배, 규모 8.0 지진은 32 곱하기 사인 32, 즉 1000배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규모 9.0 지진은 규모 6.0 지진의 약 32,000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최근 발생했던 미얀마 지진이 규모 7.7이었습니다. 이 지진도 상당히 강력했지만 만약 난카이 트라프에서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미얀마 지진의 약 100배에 달하는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쉽게 말해 미얀마 규모 7.7 지진이 100개나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강력한 에너지는 지진뿐만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쓰나미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난카이 트라프 거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피해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피해 예상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약 29만 8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2013년에 발표된 32만 3천 명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이지만 여전히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교를 위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살펴보면 당시 사망자는 약 2만 명이었습니다. 즉, 난카이 트라프 거대 지진으로 인한 예상 사망자 수는 동일본 대지진의 약 15배에 달합니다. 사망 원인을 분석해보면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자가 약 7만 3천 명, 그리고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약 21만 5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통해 쓰나미가 가장 큰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피해 역시 엄청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추정되는 경제적 피해 규모는 270조 엔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700조 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1년 총예산이 약 700조 원이므로 이번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한국 1년 예산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난카이 트라프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의 진도 분포를 살펴보면 일본의 진도 계급에서 최고 수준인 진도 7이 예상되는 지역이 다수 포함됩니다. 특히 진앙에 가까운 해안 지역은 거의 모두 진도 7 또는 진도 6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진앙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진도 4 이상의 강한 진동이 예상됩니다. 이번 난카이 트라프 거대 지진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쓰나미입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이 쓰나미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얼마나 빨리 높은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느냐가 생존의 관건이 됩니다. 문제는 난카이 트라프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나미의 도달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후 진동이 멈춘 뒤에 쓰나미가 도달하지만 난카이 트라프 지진의 경우 진동이 끝나기도 전에 쓰나미가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을 더욱 단축시켜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난카이 트라프 거대 지진은 역사적으로 약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반복해서 발생해왔습니다. 일부 단층이 파괴되면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적도 있지만 단층 전체가 깨지면서 규모 9.0에 달하는 초거대 지진이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난카이 트라프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넓은 지역의 강한 진동과 함께 거대한 쓰나미를 발생시키고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해온 난카이 트라프 거대 지진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난카이 트라프 전체를 진원역으로 하는 가장 최근의 거대 지진은 1707년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지진의 규모는 8.6으로 추정되지만 당시에는 지진계를 이용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8.6이라는 숫자는 고문서에 남겨진 기록, 쓰나미 퇴적물의 분석, 지층 연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출된 결과입니다. 이 지진이 발생한 지 49일 후 일본의 상징적인 화산인 후지산이 폭발했습니다.
이때의 후지산 폭발은 도쿄에도 두꺼운 화산재를 퇴적시킬 정도로 거대한 분화였으며 역사상 후지산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폭발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난카이 트라프 거대 지진이 후지산 폭발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후 1854년에는 난카이 트라프에서 32시간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의 강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두 지진은 각각 규모 8.4에 달하는 거대한 지진이었으며 일본 전역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흐른 후 1944년과 1946년에 난카이 트라프에서 비슷한 유형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944년의 지진은 규모 7.9였으며 1946년의 지진은 규모 8.0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두 차례의 지진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약 80년 동안 난카이 트라프에서는 거대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지진은 언제 발생할까요?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과거의 패턴을 살펴보면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특히 가장 큰 쓰나미 피해가 예상되는 코치현 무로토시 항구에서는 난카이 트라프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지반이 융기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선박을 정박하기 어려워졌고 매번 항구를 정비하기 위한 굴착 공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세로축은 항구가 융기한 높이를, 가로축은 연대를 나타냅니다. 기록에 따르면 1707년 난카이 트라프 거대 지진 때는 1.8m의 융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47년이 지난 1854년의 지진 때는 1.2m가 융기했고 다시 92년이 지난 1946년의 지진 때는 1.15m의 융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해보면 다음 지진은 약 88.2년 뒤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46년에 발생한 지진에서 88년을 더하면 시기는 2034년이 됩니다. 물론 이 비례 관계가 반드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거대한 지진이 다시 발생할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패턴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와 국민들은 난카이 트라프에서 발생할 미래의 거대 지진에 대비한 철저한 방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